자,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처럼 그 춤 교육에 있어서 어떤 주로 다루는 내용으로 움직임 교육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교육은 주로 라반 이론에 베이스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베이스에 두고 그 움직임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 움직임 분석 이론에 기반에 둘 때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움직임 교육이 실시되죠. 첫 번째는 외적 구조, 외적 층위의 움직임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질적 층위, 즉 에너지와 관련된 그 움직임 교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각각의 그 외적 층위와 질적 층위의 움직임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활용한다? 움직임을 구성하는 또는 에너지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 움직임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교육 말고 두 번째는 창작 교육을 합니다. 춤 창작 교육을 하는데 이 창작 교육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움직임의 외적 층위와 질적 층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어 창작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되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작과 동작 구문 만들기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즉 몇몇 동작들이 엮여져 있는 일정한 동작구를 만들고 이 동작구를 단순 반복하거나 변형 반복한 하나의 단락 덩어리가 동작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동작 구문 만들기가 창작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춤은 언어와 달리 전달의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나의 어떤 나비의 이미지를 내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근데 그것을 말로 할 수 없죠. 몸으로 무엇으로 전달해야 돼요? 움직임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언어와 달리 움직임이라는 게 명쾌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정한 동작들을 엮어서 동작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 반복하거나 변형 반복해서 어떤 단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단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나비라는 이미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 구문은 어 관객에게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 교육에서도 이 동작 구문을 아주 중요하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하셔도 제가 동작구에서 주된 동작이 무엇이고 전위적 동작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동작구를 만드시고요. 동작 구문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자꾸만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동작 구문 만들기를 한 다음에 창작 교육에서는 일반 공간에서의 이동하기를 또한 교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라바니로는 개인 공간과 일반 공간이 있다고 했죠. 개인 공간은 뭐예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주변에는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입방체, 즉 박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박스의 각 모서리, 각 지점을 향해서 뻗어나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움직임을 조직화해 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개인 공간이고요. 근데 이런 개인 공간만 있는 게 아니죠. 한 댄서가 무대에서 자기의 그런 개인 공간을 가지는 동시에 그 댄서는 무대라는 보다 큰 공간위를 이동하면서 움직이죠. 일반 공간 안에서 일반 공간은 마치 무대라는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무대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죠. 그걸 춤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브로킹 라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연극에서. 그러한 것을 정확한 용어로는 패스라고 합니다. 경로. 이런 패스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경로를 어떻게
그어가면서 이동할 것인가도 춤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여러분들 춤춰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무대에서 내가 상수에 서 있는가 또는 하수에 서 있는가, 무대 정면 정중앙에 서 있는가, 아니면 상수 앞쪽에 서 있는가, 하수 앞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선 방향으로 그 서 이동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은 그 움직임을 아주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간, 즉 예컨대 무대와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는 문제, 즉 패스의 문제도 아주 춤 창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작 교육에 있어서는 춤에 있어서의 소재, material은 무엇인가, 그리고 매체란 무엇이고, 형식은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이고, 제재는 무엇이고, 주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또한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창작 교육에서 이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죠. 춤에서 소재가 뭐고, 여러분들도 소재가 뭐고 매체가 뭐지? 매체는 움직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체하고 소재의 차이는 뭐지? 그리고 갑자기 제재는 또 뭐지? 그 작품에서 주제란 또 뭐라고 할 수 있지? 형식은, 내용은, 이런 의문 사항들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작 교육에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창작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의 외적 층과 질적 층에 대한 어 그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동작 구문 만들기를 실시하고, 세 번째는 일반 공간에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교육시키고, 또한 네 번째는 소재, 매체, 형식, 내용, 제재, 주제에 관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 4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가 다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춤 교육에 있어 가지고 춤 교육의 어떤 내용으로 세 번째 주로 가리키는 내용 중에 세 번째가 춤 양식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가장 많이 하는데요. 양식이라는 것은 모드,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해 오면서 하나의 양식으로 고착된 것들 있죠. 그러한 어떤 춤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가령 뭐 한국 전통춤 같은 거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의 그 양식으로 고착화된 그런 춤의 대표적인 형태가 한국 뭐 전통춤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춤 양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춤을 주로 다룬 이런 춤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종류로 잡는 것이, 첫 번째는 뭐 한국 무용, 발레, 현대 무용으로 양식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용 내에서도 한국 전통춤과 한국 창작춤으로 양식을 구분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문제점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에서 무용학과를 구분할 때에도 한국 무용, 발레, 현대 무용으로 구분하고, 한국 무용을 다시 한국 전통춤과 그리고 한국 창작춤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춤 양식,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된 춤에 하는 그 양식을 교육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 양식을 구분해서 학생들에게 춤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한국무용은 한국 전통과 한국 창작으로 구분해서 또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춤 양식 교육이라고 할 때 민속무용, 뭐 우리나라 민속무용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속무용을 또한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뭐 댄스 스포츠라든지 라인 댄스 같은 것도 오늘날에는 하나의 춤 양식화된 춤으로 이해되면서 요즘에는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춤 양식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는가 했을 때에는 맨 처음에는 일단 레퍼토리를 선정하죠, 선생이. '나는 이런 레퍼토리를 할 것이야.' 뭐 발레 중 어 바 발레 중에서도 백조요수 중에 백조연수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나는 가리키겠어.' 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 레파토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레파토리를 선정한 다음에는 그 춤의 짜임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춤은 기성전결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구분할 때 이 춤은 이렇게 짜임새가 구성이 우리말로는 짜임새죠. 그 춤의 짜임새는 이렇게 짜임새가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분하는 방식이 기승전결이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렇게 춤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는 옴니버스 스타일. 기성전결은 아니야. 근데 몇몇 어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돼 있는 형태를 옴니버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뭐 "옴니버스 스타일로 되어 있어." 또는 한국 전통춤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연상구조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처럼 뭐 이렇게 이거는 옴니버스 스타일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레퍼토리를 선정한 다음에는 그 레퍼토리의 전체적인 짜임새, 춤의 짜임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들어 이런 어떤 그 춤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동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됩니다. 동작의 핵심적인 동작은 무엇이고 기본이 되는 동작구는 무엇이며 이 동작구가 어떤 식으로 단순 반복되는지 또는 변형 반복되어서 어떤 구문을 이룬다든지 그리고 또한 이동하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의 그런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 교육이라고 할 때는 먼저 레퍼토리를 선정해야 되고 춤의 짜임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되고 동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춤 양식 교육을 할 때 그 레퍼토리를 선정한 다음에 그 춤의 짜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죠, 대체로. 그리고 동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때에도 그냥 중요한 동작 몇몇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동작구나 동작 구문 그리고 이동하는 그 이동 경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을 대부분 생략하는 것이 그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떤 춤 양식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네 번째 이런 양식 교육 말고 남은 한 가지가 바로 춤의 사회 문화사적 의미 교육입니다. 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